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손과 발, 우리 몸의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저릿저릿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몸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경고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서는 손발 저림 증상을 알아보고 그 치유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김희진 헬스 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 원장님 파트너가 바뀌셨네요. 예. 제가 매주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 아침은 예. 특히 상쾌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첫 번째. 집안일을 하실 때나 외출을 하셨을 때 네. 손발이 저릿저릿하다 이거 느끼시는 분들 주부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전 사실 집안일은 그닥 많이 안 하고요. 예. 제 취미가 기타, 피아노 연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상하시다. 네. 그런데 이게 연주를 한참 네. 하다 보면은 손이 정말 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비가 오고요. 그러니까 예. 통증까지 오고 해서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근데 처음엔 괜찮다가 한 1시간 정도 하고 났을 때 특히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날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이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날씨 문제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우면 네. 재축 스윙 계속화한 그래서 찬 것은 땡기고 꼬이고 이렇게 틀어지게 만든다 이런 네, 네. 게 예. 있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근육들이 긴장되고 그렇죠. 근육과 같이 다니는 애들 중에 이제 혈관, 신경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팽팽하게 목이 졸리니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저리거나 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저리고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네요. 또 김희진 트레이너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손발 저림을 운동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네, 근데 보통 겨울철에 이제 손발 예. 저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네, 그러신 분들은 되게 일시적으로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예. 네, 치료보다는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스트레칭. 아니 근데 네. 이제 이 가면은 사실은 손발이 저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옛날 아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짤랑짤랑 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으스.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예. 손발 저림은 어떤 원인이라고 보나요? 약간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비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비저리다 이런데 이제 예. 그 저린 증상이 저리고 아픈 경우도 있고 저리기만 예. 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풍한습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이제 뭐 바람 혹은 바람의 기운, 몸에 바람의 기운도 있거든요. 뭐 붓는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 바람의 기운이고요. 차가운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땡기고 쪼이고 하는 거 이런 건 차가운 기운이고 그다음에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 이제 습이라고 하는 기운들 때문에 네.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 이 비증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영양 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어디 기혈이 막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우리들의 손발은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손발 저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네요. 예, 첫 번째부터 좀 뭐 여러 보시죠.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요. 손발 저림은 무엇 때문인가 여보면요. 목 디스크랑 관련됐어요? 아, 이건 이제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저리는 시스템은 네. 머리 혹은 척수,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말초 순환 이런 네 가지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 디스크는 그 중에서도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 목의 디스크 사이를 통과해서 손가락까지 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저린다든지 네. 혹은 목이 아프면서 같이 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목 예.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목하고 만약에 척추 디스크하고 네. 손발 저림은 척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는 이제 한 동네 애들 전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목, 아. 허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예, 보통 디스크가 예. 물론 이제 등에도 디스크가 있지만요. 예. 앞쪽에 비어 있는 애들, 목이나 배 이런 애가 좀 약하니까 이제 그쪽에 디스크가 무리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게 대체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요. 예. 예. 이제 허리도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대체로는 이제 다리까지 저리게 되는 여기 게 주 증상이 돼요. 목은 목 밑에 손발이고 네네.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가 저리고 밑에 부분이 아, 더 많이 아래쪽으로 저리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경이 그곳에.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고요. 예. 우리 아침장 제가 조만간 면허증 절반 떼어서 보내드릴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아유, 아니, 스님이라고 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 두 예, 번째로 두 번째로 가볼까요? 가보죠. 손발 저림. 이건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려놓은 건데요. 손반 저림을 방치하게 되면 뭐가 된다? 네?
굉장히 와. 무서운 건데 괴사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조직이 예. 썩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손을 우리가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손이 저린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괴사될 정도까지 우리가 두지는 않는데 예. 당뇨나 이런 순환 장애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 저 끝에 뒤꿈치 이런 데 이제 걸리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병성 신경증 이런 게 생겨나는데 감각이 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네. 얘가 잘 받아들여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발톱을 깎는다든지 혹은 걸을 때 뭐 어디 상처가 좀 나신다든지 또 예쁜 신발을 신으면 그게 질이 날 때까지 예. 약간 이렇게 접혀서 예,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걸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기저질환 때문에 거기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아주 험하게 뼈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으니까 대수롭게 굉장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리다 이건 예. 아주 작은 증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병의 한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손발 저림의 다음 단계는 이게 이제 요거는- 궁금하네요. 처음에 손발이 저리다가 요거는 중풍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저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 네. 네네. 그것을 느끼는 제일 꼭대기는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뇌에 이상이 좀씩 오게 되면 감각이 좀 이상한 시그널들이 막 오게 되는데 보감에서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중풍의 전조 증상이다. 3년 내에 중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손이 저리다고 해서 모두 다 중풍이 오는 건 아닌데 예. 손이 저린 증상들 중에서 뇌하고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혹은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끄트머리에서 자꾸 그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거나 2주 이상 간다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그리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으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보라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비싼 것까지 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증상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병을 먼저 배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풍이 아니면 그 다음 안심을 하고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중풍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서 큰 문제가 생겨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이 먹먹하다든지 혹은 예. 자기가 느껴보지도 못했던 어떤 통증이 있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변발되기도 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뭐 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손이 저리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 의견에 좀 따라서 비싼 검사라도 좀 해보시는 게 배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니까 뉴스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죠. 박 예. 대통령의 긴급 양자 영수회담을 요청했네요. 예. 자, 이제 야권에서 박 대통령에게 양자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예. 요청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이제 대통령과 만나야지 이제 여러 가지 이 해결책이 보일 테니까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심각함을 좀 인식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 얘기를 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예. 분들이 손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수족냉증과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수족 냉증은 네. 냉이 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손발이 차다는 쪽에 그 감각을 느끼는 거에 대한 문제라면 이거는 기혈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감각이 실질적으로 이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저리고 네. 아프고 이런 거 네. 그런 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하나는 네. 그냥 차갑다고 느끼는 거고요. 하나는 네. 실제로 운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감각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손발이 따뜻하면은 수족냉증, 손발 저림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냉증도 줄어들 뿐만 예. 아니라 이런 따뜻하면 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게 되니까요. 증상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예. 뭐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질병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수족냉증 하면은 손이 저리면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요. 맞아요. 발이 저리면 네. 발에 조격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아주 좋은 방법. 저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손목 저림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면서요? 네. 예. 보통 이제 그 손을 이제 손등하고 손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손등은 뼈가 좀 많은 구조고요. 예. 손바닥은 그 뼈 사이로 해서 손목 안으로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네. 아. 터널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면 손끝이 저리고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손등을 완전히 직각으로 맞춰서 이렇게 대시면 예. 안쪽 손목이 꺾이면서 구조물이 눌리게 되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1분 정도 즉시 저리기 시작하면 1분? 이건 중증이고요. 아. 만약에 1분 내에 생겨나면 이제 이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더 빨리 나타날수록 이건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일해도 별로 이렇게 저리지 않고 문제 없다 이러면 크게 예. 걱정 안 하셔도 현우 될 씨 수 있습니다. 하시는 동안 네. 제가 지금 25분, 26분까지 1분 동안 한번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해보고 있겠습니다. 예. 되게 안정적이세요. 저는 요가를 합니다. 아. 네, 역시 여러 자세가 가지 다르십니다. 예, 증상을 예. 없애려면 자세가 좀 다. 예. 근데 처음 이 TV를 트신 분들은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실 수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법. 진단법 네. 예, 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예. 어떤 지압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뭐 지압으로 모든 걸 완전히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손바닥이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손바닥 쪽에서부터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손 여기 시계가 차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시계 차는 부분에 손가락 3개를 같이 갖다 대면 예. 세 번째 손가락 끄트머리를 우리가 내관이라고 합니다. 아, 손바닥 내관. 안쪽이니까. 예. 그래서 이 내관을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거나 네, 눌러주시면 표시를 좀 해주시면 예. 손가락 아, 3개의 제일 마지막 이 부분. 부분. 네. 네.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하게 되면 맨 네. 마지막에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아, 부위에 선생님, 잠깐 죄송한데요. 팔뚝까지 저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네. 손등 쪽은 외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시면 제일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예. 우리가 합곡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세 가지 경혈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거길 눌러주면 됩니까? 네,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전기가 내관을 눌러주면 아. 손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혹시 뭐 되시고 지압하다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감정을 실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너무 굳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또 안에 심하게 눌러서 멍이 들어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네. 분들도 있으니까 예.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면 부드럽게. 도움이 예. 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비책으로 뭐 음식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소개해 지금 주시죠. 뭐 보시다시피 대추하고 녹두인데요. 네. 이 기혈이 잘 돌면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네. 그 대추는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대추는 뭐 말린 대추 포함해서 생대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십이경맥의 기운을 잘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녹두는 몸이 열이 나면서 역시 기혈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녹두를 쓰게 됩니다. 아, 녹두전. 자, 그럼 이번에